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단식 전환을 촉구합니다. 종각이 아니라고 해서 모두가 종국은 아닌 것입니다. 대통령의 엄포 이후 온 나라가 벌집 출신 형국입니다. 파문이 진정되긴 고사하고 종교계, 시민사회 전반으로 혼란과 분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이념 갈등의 도가니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과 보수 언론의 키우기, 그리고 보수 관변단체의 고발, 검찰의 수사 착수, 전형적인 공안 통치의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왕적 리더십, 불통의 리더십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면 모두가 문제이고 나쁜 것이고 심지어는 적이다라는 인식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상대를 공정과 대화의 대상이 아닌 그야말로 수사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인식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공안 통치의 칼날을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한 시민의식은 종북 세력을 다루이 배격하지만 정권의 악의적인 종북몰이 역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종교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보수, 진보 편 가리지 말고 종교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과 소통에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소통과 대화,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거듭 촉구하고 요구합니다. 네, 다음은 장명원 정치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실종시키는 막장 드라마의 주연 배우가 되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정치를 보고자 하자는 야당의 구체적인 제안은 대동댕치고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 단독 처리를 시도하고 주내산 운운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파국의 경랑 속으로 몰고 가는 것은 책임있는 집권 여당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유명한 단독 처리는 본인들이 당대표가 주도하고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켜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것이며 주내산 운운하는 것은 재정 파탄, 공약 파기 등 문제투성이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얼렁뚱땅 끝내고 강행 처리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특히 국회 예산안 심사 시작 단계에서 명색이 집권 여당이 주내산 협박을 공공연히 내려놓는 것은 한마디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유명한 단독 처리 시도와 주내산 협박을 당장 중지해야 하고 정치를 복원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 채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비준해서 국가기관 산업인 철도 시장을 해외에 개방하고 민영화의 길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절차를 무시한 GPA 개정안 비준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헌법 60조 1항은 국회의 조약 체결 시 국회 동의권을 명시하고 있고 관련 부처인 산업자원부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비밀리에 제거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식물국회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WTO GPA 주요 회원국인 미국, EU, 일본 등은 모두 의회 비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이 국회 보고조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입법부를 무시하고 입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제왕적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 침해받은 데 대해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는 등 모든 수단을 적극 강구하여 원칙과 질서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진표 약속살리기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난번 약속살리기위원회와의 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정부가 공약했던 약속을 최소한이라도 살려내려면 이번 정기국회의 대전제로서 부자감세 철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몇 개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 대표적 약속인 영유아 무상보육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인적 자본이 유일한 자본인 우리나라에서 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특히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는 아주 시급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야가 작년 대선 직전에 국회 지방재정특위를 구성해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현재 서울 20%, 지방 50%를 서울 40%, 지방 70%로 각각 20%씩 올릴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고, 이에 따라서 해당 상임위 보건복지위에서 그 내용대로 영유아 보육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발목 잡기로 현재 1년 넘게 법사위에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난데없이 보조공단법 시행령을 개정이라는 그런 편법을 써가지고 국회에 그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그 법은 통과시키지 않고 국고보조율을 절반만 올리겠다는 겁니다. 절반 올리면 7천억을 지방정부에 보존해 주는 것이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다 올리면 1조 4천억, 결국 7천억 차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도 후보 시절에도 여러 차례 강조한 거 저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들과 만나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 이게 국가다운 국가가 해야 할 국민생활 최저 수준 내셔널 미니멈의 보장이다. 이런 소리 여러분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이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야당에서 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 해결 안 된다. 이런 투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8월 28일까지 소급해서 취득세를 내리고 그에 따른 지방세 분 전액 보전하기로 한 거 우리 야당도 찬성합니다. 당장이라도 지방세 보전 조치만 확실하면 오늘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2조 4천억 이것을 또 꼼수를 써가지고 예산에는 1조 2천억에 해당하는 내년에 3% 지방소비세만 올리고 나머지는 예비비에다가 넣어놓았다가 그냥 그때 가서 보고 두리뭉실 또 하겠다는 겁니다. 내리는 건 확실하게 내리고 지방세 재정 줄이는 건 확실하게 줄이고 보존해 주는 거는 반만 주고 반은 그때 가서 보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방재정 정부가 믿을 수가 없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문제 해결하는데 이것도 한 1조 한 2천억 더 있으면 됩니다. 결국 그 모든 게 재원 부족이라고 그러는데 답은 간단합니다. 부자감세 철회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민생 공약은 전부 중산층과 서민들, 고통받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약속을 살려내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철회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부자감세를 실제로 더 내야 할 사람들은 올해 6월 말 기준 10대 그룹의 내부 유보 잉여금이 477조, 유보율은 무려 1668%, 자기 자본의 17배, 기네스북에 오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더 부담해주면 되도록 하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자는 것이 우리 야당의 주장 아닙니까? 그래서 2008년 미국발 위기가 왔을 때 미국의 슈퍼리치라는 재벌들이 모여서 일주일도 안 가서 우리 세금 올려달라고 청원한 그래서 미국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 그것을 우리도 가산지적으로 삼아서 여야가 함께 얼마 남지 않은 회기 동안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민생 공약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약속살리기위원회 위원이신 양승조 최고위원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박근혜 정권은 불효 정권입니다. 소위 불효 3종 세트가 있는데요. 기초연금 공약에서 그 불행하면서 약 200만 어르신들에게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기초연금안을 택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2017년까지 현재 2대까지 수당 인상한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단 한 푼도 이게 반영이 됐습니다. 또한 62,000개의 경로당 난방비 이게 몇 년을 계속 지원됐는데 그 1, 2, 3월, 11월, 12월 5개월에 거친 난방비 지원이 내년도 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불우 정권입니다. 또한 그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지원에 아주 이색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의 지원을 대선 공약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단돈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 고위험 산모 신상화 지원도 대선 공약이었지만 내년도 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많은 공약도 우리가 준수할 것을 촉구하겠지만 이런 특히 4대 중증질환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의 지원, 고위험 산모 신상화 지원에 관련된 한 1,000억 정도에 이르는 예산은 내년도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민주당이 앞장설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기춘 사무총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부산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창의적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상향식 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을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방자치를 위한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 방문에 흔한 레파토리가 있는데 이것이 아닌 대통령의 의지와 실천이 지속적으로 담보된다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 투쟁 이래로 지방자치 제도를 뿌리내리고 또 이것을 선도해온 우리 민주당 역시 환영할 만한 일이고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음식만큼 음식을 담을 그릇이 매우 중요한 것은 주기의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상향식 지역발전 정책이 바로 음식이라면 이를 담아낼 그릇이 바로 지방선거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음식, 좋은 그릇에 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포함해서 지방선거 제도의 혁신 없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발전 정책 또한 그 의미가 상당 부분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보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위한 여야 사무총장 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야당은 이미 대통령의 지역발전 정책을 뒷받침할 준비를 끝냈는데 여당은 여전히 강감무소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히려 후퇴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응답할 차례입니다. 새누리당이 아무리 혁신에 둔감하고 국민과 야당을 기다리다 지치게 만든 일이 한두 번이 아닌 여당이라지만 대통령까지 바람잡을 수는 어느 노릇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만을 염두한 셈법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좋은 정책, 여야가 이번 회기 내에 입법을 통해서 좋은 제도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곧 만남이 성사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정성호 수석부대표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정성호입니다. 오늘 새누리당에서 느닷없이 감사원장 인사청문 특별회를 소집했습니다.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정보이지만 참 황당한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법 따르면 국회는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위원회는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합니다. 그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 보고서를 의장에 제출해야 하고 그때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오늘 단독으로라도 인사청문회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면은 자동 부의된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 부의라는 규정 특히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의장이 부의해야만 의장의 권한입니다. 부의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기자들, 언론인들도 그렇고 저희 당 의원들도 그렇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그렇고 상당히 약간의 착오를 일으키는 거 있습니다. 이 안건에 관해서 의장이 그럼 직권 부의할 수 있다고 하면 직권상 정도 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상 부의라고 하는 것은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해 놓는 겁니다.
상정과는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상정이라고 하면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심의 또는 심사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서 어떤 제 몇 항 또는 제 몇 호 무슨 안건을 상정합니다 선포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상정과 부의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국회법 85조에 의하면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이나 또는 국가 비상사태만 가능합니다. 여야 합의 없이 직권상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님들이나 또는 여당에서 또는 언론에서 의장이 부의할 수 있으니까 직권상정도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장이 직권상정하고 직권상정의 어떤 행위를 강요한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국회법과 청문회법과 헌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절대 직권상정은 여야 없이 불가능합니다. 법리적으로. 이걸 분명히 해두고요. 관련해서 지금까지 국회 임명 동의를 요구하는 국무위원이라든가 총리라든가 이런 안건에 관련해 갖고서 131건이 국회에 왔지만 단 한 건도 직권상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국무총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 김종필 총리 임명 동의안에 관련해서도 5개월 동안 지연되었습니다. 여야가 합의 안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장 전현숙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야당이 동의하지 못해갖고 상정을 못했습니다. 3개월 상정하지 못하다 결국 본인이 사퇴하고 지명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조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관련해서도 야당이 추천했습니다. 여당이 동의 안 해갖고 결국 6개월 동안 상정 못하다가 결국 6개월 후에 여당 동의가 그런 결과적으로 부결됐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직권상정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거 지금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거 독단적으로 그다음에 불법적으로 이제 법을 해석해갖고서 직권상정으로는 하지만 여야 합의 없는 직권상정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 안 드리면요. 지난번 정부조직법 개편할 때 이 문안을 가지고 정부 의장과 여당에서 여러 날 고민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직권상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정부조직법은 직권상정할 수 없어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상정해서 통과시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흘러간 이 노래를 담아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 정호김 이사장은 즉각 이사장직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김성회 전 의원, 김학송 전 의원에 이어서 연이은 낙하산 인사로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통일부 산하기관인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 이사장의 전직 국회의원이자 현 새누리당 강동을 당원협의회장인 정호김 씨가 취임을 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지원재단은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및 생활 안정 등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0년 11월 출범한 재단으로 2013년에는 정부 출연금 약 265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지난 2011년 1월 2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재단의 임직원은 정부기관 수준의 공익성과 정치적 중립성, 준공직자로서의 윤리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지난 실제로 정호김 이사장은 취임 이후 불과 며칠도 되지 않은 11월 20일 새누리당 황우려 대표가 주최한 원외 당원협의회장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2014년 지방선거 대비 당원협의회 준비로 알려져 재단 이사장 업무가 아닌 정치적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 것입니다. 정호김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즉시 이사장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